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요즘 뉴스 하루 종일 난리죠. 사실 뭐 뉴스가 아니라 여의도가 난리죠. 여의도. 용산이 난리고 난리죠. 바이든 난리면 같이 난리죠. 진짜. 계엄으로 탄핵이 될까?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탄핵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사이 하루하루 나오는 어떤 이 증거들을 보니까 이야 이거는 뭐 이건 탄핵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 윤통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걱정돼요 사실. 탄핵이 아니고 뭐 하야면 해피엔딩이라고 봅니다. 근데 탄핵보다 더 갑자기 극단적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이제 인생을 좀 제가 감히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겉으로 있는 것만 쓱 보면은 사실 뭐 안 되는 게 없이 좀 살아오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로 쭉 계셨죠. 검찰로. 거기가 이제 아주 거기가 뭐 거기 상명하복이 심하고 뭐 전관예우라는 얘기 나올 때 판사가 아니고 검찰이 더 나오는 어찌 보면 그런 동네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동네였고 범죄자들을 많이 보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세상을 볼 때도 범죄와 범죄가 아닌 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까지도 하셨고 물론 모든 검찰총장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박근혜 탄핵 사건의 또 특검도 하셨고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쭉쭉 왔죠. 쭉쭉 오다가 어디까지 왔냐? 대통령까지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네, 대통령까지 됐는데 지금 대통령 한 지 2년 반 만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뭐 엄청 이게 나락의 폭이 크잖아요. 일반인 뭐 그냥 일반인도 이제 뭐 시험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절망적이고 뭐 연애 엄청 하다가 헤어졌다 이런 것도 굉장히 절망적인데 이거는 이제 그게 대통령을 하다가 지금 내란해서 지금 난리 나게 생겼어요. 뭐 그냥 감옥도 아니에요. 내란죄는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24시간 뭔가 지금 어떻게 찍고 있어야 된다. 누군가 옆에 꼭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가능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그 생각을 하는데 오늘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 시도를 했으나 생명에 지장 없다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두 분 지금 잘 어떻게 어디 해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 저는 봐요. 윤 대통령 국정을 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관통하는 그 컨셉은 있습니다. 컨셉은 있어요. 하나로 일관되게 컨셉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면 된다. 요 네 글자로 저는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이게 돌이켜보면 이게 진짜 일관성이 있는데 하면 된다가 이제 누가 하신 말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말이죠. 현대 그분이 이제 이 말을 한 취지는 이게 이제 한번 좀 해봐라. 좀 도전적으로 사업가예요. 참고로 사업가 정신으로 해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불가능한 걸 좀 도전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봐라는 긍정의 메시지였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적용되면 안 되는 말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이제 하면 된다 같은 요 컨셉을 계속 좀 유지를 해온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걸 펼 때 어떤 주변에 어떤 이게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또 이게 이제 부작용이 뭘까 물론 이제 뭐 이게 어떤 예를 들면은 이제 반찬통에 음식이 좀 썩었어요. 조금 썩었어. 그러면 그 썩어낸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식이 아니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음식통을 다 버리는 그냥 확 좀 이런 식들의 컨셉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의대정원이죠.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를 2,000명을 늘리는 거.
안 들어요. 그렇게나 반대하는데 이상하게 안 들어.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은 자기가 내가 곧 정의다. 이게 아마 검찰이랑 또 연결이 되죠. 이 컨셉이 내가 정의다. 내가 곧 정의다. 저스티스 이러니까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이번에도 계엄령에 나왔듯이 처단의 대상으로 분류하잖아요. 반민주화 세력.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필수 의료 끝장낸 거는 뭐 제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그거 말하면은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뭐 컨텐츠 많잖아요. 의료 작살낸 거, 필수 의료 작살낸 거,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요게 근데 제가 뭐 의료 요거 의대 정원을 하면서 영향을 장기적으로 세게 받은 거는 저는 이공계라고 봅니다. 이공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수능이 뭐 쉽게 나왔더라 뭐 이러면서 나오긴 하는데 또 사실 그것도 있어요. 반수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반수. 그러니까 이공계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 이번에야만큼은 내가 그 저 2,000명 안에 꼭 들겠다라면서 이제 반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공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의대로 사실은 빨려갔단 말이에요. 빨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새싹들을 자른 거 이거 있고 옛날에 저기 뭐야 R&D 예산 대폭 줄인 거 기억나시나요? 막 카이스트 막 입틀 막 당하고 하는 거 그게 야 이거 사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게 기업 입장에서 R&D는 이제 투자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아니 줄이면 그냥 줄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이해가 되시도록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년짜리 뭐 예산 지원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자 이제 너가 어떤 신제품을 자 개발을 하는데 1년에 이제 한 10억씩 줄게 해서 3년에 30억 줄 테니까 요거 만들어 봐 라고 하면은 이 업체가 이제 혼자서 뭐 이거를 다 10억을 쓰는 경우 그런 과제 그런 엄청 큰 과제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요걸 가지고 뭐 주간 연구기관 하고 뭐 공동 연구기관 하면서 뭐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러면서 대학교도 끼고 어디 뭐 다른 업체들도 끼고 쪼쪼쪼쪼 껴가지고 이게 막 10억을 다 업체가 다 뭐 쓰고 막 어떻게 막 몰래 먹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예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된다 계획도 다 잡혀 있고 단계 다 있고 다 증명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되게 팍팍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사업 사냥꾼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만 근데 어찌됐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연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 봐봐 1년 차 때 이제 10억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요 단계로 올라갔어요. 그럼 2년 차 때는 뭐 해요? 요걸 가지고 그걸 받아서 요때 이제 10억을 들여서 뭔가 할 계획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줄였어요. 이걸 줄였는데 뭐 한두 푼 줄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보통은 한 50% 줄이고요. 많게는 80%까지 줄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남아 있는 거예요. 20% 가지고 뭘 해. 그냥 유지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기적이에요. 사실 드랍 시켜야 될 수준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년도에는 다시 늘리겠다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윤 정부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차 때 이거를 박살을 내놓으니까 2년 차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진을 못해.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 3년 차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예산 늘려도 이게 되냐고요. 3년 차 때는 그럼 뭐예요? 2년 차 때 못한 걸 해야죠. 그러면 진짜 3년차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과제가 3년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완성 상태로 끝나요. 미완성 상태로 끝나는 기술들이 쭉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 뒷수습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뒷수습은 기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한 10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짓다 말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건물을 그럼 어떻게 부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치료하다 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년 돈을 이걸 줄였다 다시 늘리면 되지 않아.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앞으로 것들을 다 박살내고 제가 특히 진짜 조금 걱정되는 건 인공지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신경 쓰여요 사실. 뭔가 타이밍 놓친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못 따라갈 것 같거든요. 뭔가 놓쳐놨어. 이게 사실 은은하게 걱정돼. 나중에 아마 지금 이 여파가 한번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뭔가 놓친 것 같아. 여기 타이밍 한번 놓친 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는 진짜 안타까움이 있고 사교육 잡겠다고 막 일단 학원가 때리고 했죠. 그래서 뭐 저항하고 이러면 또 그것도 누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뭐 다 가요. 그런 면에서 특검도 그렇게 반대한 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왜냐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본인이 또 특검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까봐, 죄를 만들까봐.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배우자도 이제 의심 많이 합니다. 왜? 자기 같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그래서 그렇게 반대한 게 이유가 있어요. 계엄을 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될 정도로 두려운 거죠. 엄청 두려운 거죠. 이런 거 보면 진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걸로 어찌 보면 유명해지고 또 국민들한테 와 저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인기와 신뢰를 다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왔는데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지금은 자기를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삼국지 같은 거 봐도 참 이런 거 나와요. 황충 같은 거, 활 잘 쏘는 우리 황충, 활 맞아 죽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장점이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는 단점이 되는 막 그런 식. 뭐 약간 이제 삼국지 얘기 조금 저는 삼국지 좋아해서 좀 더 하자면 이제 관우 같은 거 보면 강직하잖아요, 아주. 조조도 반할 정도로 아주 강직하고 아랫 사람한테 이제 잘하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좀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좀 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오나라 형주 지킬 때 오나라한테 막말했다가 이제 협공당해서 죽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이었던 게 어떤 그런 강직한 선비 같은 기질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고 그 반대로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 그거에 열받아서 이제 복수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이성을 잃어서 부하를 두드려 막 패고 이러다 보니까 부하한테 죽죠. 그러니까 장비가 막 소리 좋아하고 뭐 호탕하고 막 화끈하고 막 이런 건 좋은데 부하를 좀 막 그렇게 막 다룬 게 이제 그때 와서는 이제 부하가 자기를 암살할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시기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아이러니하게 그런 상황 같다. 정말 현실이 더 영화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 저는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 하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걸 하나 더 저는 그보다는 이분의 신변을 좀 세이프티하게 좀 옆에 누가 하여튼 뭐 경호처장이나 하여튼 좀 붙어 있어야 된다. 위험하다. 쉽지 않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랑 같이 둘이 같이 좀 묶어놔야 된다. 이거 위험하다. 이 사람들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인간이잖아요. 걱정을 합니다. 걱정. 네, 제가 윤통을 뭐 지지한다, 뭐 내란을 긍정한 그 말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죠? 네, 오늘 주절주절 여기까지입니다.